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특히 리뷰 체크리스트 조정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5장의 일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리뷰 체크리스트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지 그 핵심 요인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체크리스트 하면 그냥 표준 양식 쭉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근데 왜 이 자료에서는 굳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냥 쓰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체크리스트는요, 그냥 고정된 목록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초점을 바꾸는 뭐랄까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렌즈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 렌즈를 잘 조정해야 진짜 봐야 할 것, 어쩌면 숨어있는 문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조정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조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표준, 규칙, 법적인 제약까지도요. 조직 전체의 큰 틀이군요. 네. 둘째는 프로젝트 또는 개발 노력 자체의 특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또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같은 것들이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셋째는 리뷰 대상인 작업 산출물의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코드 리뷰라고 해도 이게 C++ 코드냐, 파이썬 코드냐에 따라서 점검 항목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언어 특성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넷째는 그 작업 산출물의 리스크 수준입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 돈 계산하는 부분은 문서 업데이트보다 훨씬 꼼꼼히 봐야겠죠. 훨씬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리스크가 크면 더 철저하게. 마지막 5째 기준은 적용할 테스트 기법입니다. 이걸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할 거냐에 따라서 미리 뭘 점검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와, 기준이 정말 다양하네요. 조직부터 프로젝트, 산출물 종류, 리스크, 테스트 방법까지. 와, 이걸 다 고려해서 조정을 하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적용할 땐 좀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자료에서 우선순위 같은 걸 알려주거나 하진 않나요? 우선순위 자체를 딱 정해주기보다는요, 이 기준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하, 조합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사실 잘 만든 체크리스트의 진짜 가치는요, 그 목록에 있는 항목을 그냥 확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록에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록에 없는 문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체크하는 걸 넘어서서 근데 이 항목 왜 중요하지? 혹시 내가 놓친 다른 문제는 없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 토론의 촉매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업계 표준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레벨 실러버스 같은 데서 언급되는 그런 거랑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이걸 같이 쓰라고 권장해요. 표준이랑 맞춤형을 같이 쓴다. 네, 그래야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비춰볼 수 있으니까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테스트 분석가들이 리뷰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표준 목록으로 기본적인 걸 잡고 맞춤 목록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특수한 부분이나 더 깊은 문제를 찾아내고 결국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빠뜨린 거 없나 보는 걸 넘어서서 훨씬 능동적으로 잠재된 이슈를 파고드는 과정으로 리뷰를 바꾸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지금 하고 계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리뷰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따르는 목록이 아니라 상황 맞춤형 렌즈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고 또 계속 조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목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이 왜 중요하고 지금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그 맥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군요. 네,
혹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자료에서 언급된 저작들이나 섹션 7.4 같은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체크리스트,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맞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